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뷰할 차량 바로 제 우측에 있는 모델인데요. BMW의 i7 60 M 스포츠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먼저 차량부터 보고 오실게요. 가시죠. 자,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이 차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BMW의 i7입니다. 하지만 50 모델이 아니라 60 모델이 되겠고요. 등급 같은 경우에는 DP 모델이 아니라 M 스포츠 패키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i7 60 차량은 어떠한 모델인지 제가 카메라를 직접 들고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가시죠. 자, 본격적으로 전면부부터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이 차량의 컬러 같은 경우에는 옥사이드 그레이라는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플래그십 세단 같은 경우에는 다들 검정색이 진리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물론 지금도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검정색 이외에도 화이트나 아니면 이렇게 옥사이드 그레이와 같이 다른 컬러에 있어서도 굉장히 멋있고 중후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름 많은 분들의 선택이 이어지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확실히 그릴이 우선은 굉장히 거대해졌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두 줄의 헤드라이트로 나온다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요 헤드라이트에는 이제는 아쉽게도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지는 않는데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이저 라이트가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기까지 많은 제약들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레이저 라이트가 없다고 한들 그에 상응할 만큼의 기술력이 탑재되어 있는 BMW의 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차 키를 소지하신 상태에서 문을 여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의 라이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스와로브스키와 합작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멋있는 포인트들로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로우 아이콘이 키드니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밝은 날에도 이렇게 굉장히 멋있는 LED를 가지고 있는 그릴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 차량이 DP 모델이 아니라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더욱더 범퍼가 굵직하게 들어간 것은 물론 크롬 라인보다는 상대적으로 블랙 카이글로시가 훨씬 더 많이 쓰여 있다는 것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반자율 주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서라운드 뷰 카메라는 당연히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라운드 뷰 카메라 위에 자그마하게 홈이 하나 있는데, 이 홈 같은 경우에는 렌즈에 혹여라도 잔여물이 묻게 됐을 경우에 워시액을 통해서 렌즈를 닦아주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어 인테이크 역시 페이크가 아니라 리얼로 뚫려 있고요. 에어 인테이크 쪽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센서가 달려있기 때문에 차량 곳곳에 달려있는 센서를 통해서 보다 더욱더 안전운전을 하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서 될 것 같은데, 바로 한번 측면 넘어가 볼게요. 자,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우선 이 차량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전장 5390mm, 전폭 1950mm, 전고 1545mm에 이어서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3215mm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대형 세단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1회 완충 시에는 대략 440km 정도를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M 스포츠 패키지인데요. 차량 가격은 2억 1,590만원입니다. DP 모델과는 대략 3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어떠한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먼저 드리면은, 자, 우선 기본적으로 휠 사이즈는 두 모델 동일하게 21인치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이 M 스포츠 패키지는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라는 점을 참고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부 사항으로서는 실질적으로 휠 이외에도 M 스포츠 패키지에 대한 이렇게 레터링 배지가 측면 휀다 부분에 있다는 것을 차이점으로 둘 수 있고, 나머지 익스테리어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확실히 굉장히 깔끔합니다. 우선 우리가 흔히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자동차의 도어 캐치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플랫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해 보이는데요. 벤츠의 플래시 도어 타입과는 조금 다른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벤츠 같은 경우에는 도어 손잡이를 터치를 살짝 해주시면은 도어 손잡이가 나오는 반면, BMW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안쪽으로 그냥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24년식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자동문이 이제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측에 있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이렇게 문이 살짝 열려서 뒤로 조금만 나와 주신다고 하면은 문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자동문에 대한 기능은 1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뒷좌석인 2열에도 함께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닫을 때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물리적인 힘이 없다라고 하시더라도 이렇게 버튼만 그냥 한번 눌러주시게
보시게 되면은 네, 그냥 이렇게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깔끔한 모습 자랑을 해주고 있고, 윈도우 몰딩 같은 경우에는 크롬 라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B필러 같은 경우에는 블랙 하이글로시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이 부분은 굉장히 깔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C필러 부분 쪽에는 조금 독특한 패턴의 무늬를 살려서 이런 부분을 장점으로 나름 승화시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름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국산차 전기차들의 충전구는 보통 앞쪽에 있는데, 수입차들 같은 경우 특히 i7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충전을 하실 때에도 전면 주차가 아니라 후진 주차를 통해서 훨씬 더 편하게, 아마 이거는 전기차 오너분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편리한지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면서 후면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후면에 대한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확실히 전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은 M 스포츠 패키지다 보니까 크롬도 쓰이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블랙 하이글로시가 훨씬 더 많이 쓰여 있다는 것을 후면에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굴곡 또한 상당히 각진 캐릭터 라인들이 굵직하게 있다는 것도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디퓨저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다소 아쉽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내연기관 차량이 아니라 순수 100%의 전기 차량이다 보니까 배기는 따로 없습니다. 뭐 언더로 뽑아놓거나 그런 거는 아예 없고요. 그냥 배기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좌측에는 이 차량의 모델인 i7, 그리고 우측 같은 경우에는 X드라이브 4륜구동과 함께 이 차량의 등급인 60이라는 레터링이 이런 식으로 함께 되어 있습니다. 후미등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얇게 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사실 강인한 인상을 주기에는 이전 세대보다 확실히 이번 세대가 더욱더 잘 뿜어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커진 BMW 로고를 비롯해서 친환경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파란색 띠가 이 BMW 로고 중심으로 이 BMW 로고 테두리 주변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트렁크 여는 버튼 같은 경우에는 로고 아랫부분의 버튼을 가볍게 살짝만 눌러주시면은 트렁크가 열리게 되는데, 일단은 이 차량의 트렁크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500리터를 담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740i가 540리터고요. i7이 500리터를 담당을 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기차의 배터리가 트렁크 하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40리터 정도가 삭제가 된 것 같은데, 뭐 딱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와닿게 표현을 해드리자면은 740i 같은 경우에는 골프팩이 최대 4개까지 들어가는 반면 i7은 최대 3개까지 들어간다는 점 참고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 부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방이 하나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거 사은품이냐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지만 전기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전 소켓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덩그러니 놓여있는 게 아니라 이 가방 속에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뭐 보관도 편리하고 그 다음에 보기에도 깔끔해서 훨씬 더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히든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막 엄청나게 넓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깊게 잘 되어 있어서 여기에 그냥 충전 소켓을 넣어 주시면은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른 대형 세단들과 마찬가지 폴딩 기능은 따로 지원하지 않고 스키스로만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점을 마치면서 실내로 한번 넘어가서 리뷰 이어가 볼게요. 자, 1열에 대한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앞서 측면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버튼을 살짝 눌러주신 다음에 뒤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은 문이 열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운전자석 기준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으시면은 다시 문이 닫히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만 이따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좌측에도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크리스탈이 굉장히 많이 쓰여 있습니다. 심지어 하다못해 차량 시트 조절하는 부분들까지도 이제는 이렇게 깔끔하게 크리스탈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바우스 앤 위키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상당히 많은 블랙 하이글로시로 조금 더 멋스러움을 살려주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탑승을 해서 리뷰 이어가 볼게요. 자, 탑승을 했는데요. 우선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차 문이 어떻게 닫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무런 조작 없이 브레이크를 딱 밟으셨을 때 이렇게 문이 그냥 닫힙니다. 이야, 굉장히 멋스럽게 닫히고 있는 BMW i7인데, 일단 내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옛날의 BM 창은 성능적으로 정말 잘 만들었지만 실내 인테리어가 너무나도 못 만든다는 단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날에 나오는 BMW의 차량들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내에서 다른 부분을 뽑는다라고 하면은 차이점이 바로 파인우드 오크 미러 피니쉬 그레이 메탈릭 인테리어 소재, 즉 트림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M 스포츠, 즉 DP 모델이 아니라 M 스포츠 패키지이기 때문에 핸들 모양 또한 이런 식으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4.9인치의 커브드 디스플레이. 야, 계기판 하나로 이어졌고 커브까지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흠잡을 게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었던 버튼들이 이제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조작하시는 데 있어서는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조작을 하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있다면은 바로 이 비상 깜빡이입니다. 비상 깜빡이를 눌렀을 때 안에서도 이렇게 간접등, 즉 앰비언트 라이트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위급한 상황을 알 수가 있겠지만, 이 비상등은 개인적으로 터치가 아니라 물리적 버튼으로 해줬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는데, 물론 뭐 이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만족하시겠지만, 장 팀장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물리적 버튼이 아니라는 게 다소 조금 아쉬운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 하이글로시가 너무나도 많이 쓰여 있어서 포스감은 있지만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어봉 역시도 크리스탈 형태로 되어 있고요. 상당히 조그마긴 하지만 확실히 딱 크게 걸리는 게 없는 플랫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깔끔한 실내 인테리어를 자랑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차량 전반적으로 쭉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기존의 BM 오너분들이라면 이 실내 인테리어가 얼마나 깔끔하게 잘 변한지 잘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면서 2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열에 대한 리뷰인데요. 우선 아시겠지만 대형 세단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에 모니터가 하나씩 다 들어갔는데, 보통 모니터의 위치가 앞좌석 1열 뒷부분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죠. 혹은 뭐 센터 부분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BMW의 7 시리즈, 즉 i7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각 도어 왼쪽 혹은 우측에 자리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어를 통해서 시어터 스크린 모니터도 작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디스플레이를 터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어터를 펼치기라고 누르시면은 시어터 모니터가 내려오는데, 그와 동시에 블라인드는 동시에 올라가서 조금 더 그 화면을 보시기 편하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시는 분들에게도 당연히 좋고, 그리고 이 시어터 스크린이 그 8K까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8K까지 화질이 나오는 그런 영상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8K 뿐만이 아니라 4K도 함께 편하게 감상하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썬블라인드도 있습니다. 지금은 시어터 스크린 모니터 때문에 닫혀 있어서 잘 안 보이겠지만 파노라마 썬루프 함께 있다는 것과 시어터 스크린이 가장 큰 장점으로 여기면서 오늘 최종 리뷰 한번 맞춰볼게요. 자, 지금까지 BMW의 i7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i7 초반에는 야, 이거 혁명이다, 많은 소비자들이 몰려서 판매량이 급증을 했지만 다소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조금 안 좋아서 그런지 판매량이 점점점 급감을 하더니, 이에 대해서 BMW가 더 이상은 볼 수만 없었는지 엄청나게 공격적인 할인 혜택은 물론 공격적인 혜택들이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판매량이 조금씩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자, 어찌되었든 지금 보시는 차량 i7 60뿐 아니라 50까지 그리고 내연기관의 차량 모두 다 장팀장이 담당을 할 수 있는데요. 연락 주시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떻게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